복수는 복수를 낳는 탕류의 조선. 6, 7화에서 시작된 거대한 권력 암투와 한 청년의 핏빛 복수가 드디어 최종회로 치닫습니다. 말복의 죽음으로 폭발한 시울의 분노, 지도를 완성한 대호군의 광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쥐고 흔들려는 이돌계의 검은 야망, 새 주인공의 운명이 걸린 마지막 두 편. 과연 이 혼탁한 세상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지금부터 8화와 9화 최종회의 충격적인 스토리를 예측해드립니다. 7화에서 말복의 죽음으로 절규했던 시울은 도끼를 품고 왕의 거점을 다시 찾아갑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복수가 아닌 왕해를 무너뜨릴 내부 정보를 캐내기 위함입니다. 그는 왕해의 주변을 맴도는 여진족 왈패 중 한 명에게 접근하여 술과 정보를 미끼로 왕해의 은밀한 거래 장소를 알아냅니다. 시울은 감정적인 분노를 이성적인 복수 계획으로 전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왈패 경험과 뛰어난 눈썰미를 활용합니다. 정보를 얻어낸 후 시울은 나루터의 왈패들과 결탁하여 왕해를 유인할 계책을 세웁니다. 그가 알아낸 거래 장소는 대호군과 왕실 세력, 그리고 왕해가 연루된 조선 전역의 나루터 장악 계획을 최종적으로 논의하는 비밀 회합 장소였습니다. 시울은 이돌계에게 이용당했던 정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오직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 합니다. 이돌계는 대호군의 집에 드나드는 왕실 세력 백발의 오대감과 왕실 여인을 감시하다가 그들의 진짜 목표가 세자 책봉을 구실로 한 국왕의 축출임을 알게 됩니다. 이돌계는 대호군을 이용해 왕실 세력을 끌어내고 그들을 숙청하여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 합니다. 하지만 이돌계는 한 발 더 나아간 예상 밖의 선택을 합니다. 이돌계는 포도대장에게 은밀히 접근하여 대호군의 반정 계획을 폭로하는 듯하면서 실제로는 대호군에게 가짜 정보를 흘려 왕실 세력과의 회합 장소를 변경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돌계의 진짜 목적은 대호군과 왕실 세력이 한자리에서 만나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하여 일타쌍피로 두 거대 권력을 모두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돌계가 단순한 간신이 아니라 조정 전체를 손아귀에 넣으려는 거대한 야심가임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최은은 아버지 최정엽이 대호군에게 재산을 물려주려 했던 진심이 딸을 위한 안전장치였음을 깨닫지만 동시에 그 재산이 소금 밀거래를 통해 모인 부패의 산물임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로 결심하고 소금 창고의 비밀 장부를 가지고 정천을 찾아갑니다. 정천은 구금에서 풀려난 후에도 이돌계와 대호군의 음모를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최은이 가져온 장부에는 소금이 특정 나루터를 중심으로 비밀리에 유통되어 국경을 넘나들며 대호군의 군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금의 흐름은 7화에서 대호군이 완성하려 했던 조선 전역 지도의 진짜 목적이 단순한 물류 파악이 아니라 군자금 확보를 위한 비밀 루트 구축이었음을 정천에게 깨닫게 합니다. 정천은 이 증거를 가지고 조정에 상소를 올리려 하지만 이돌계의 견제에 직면합니다. 대호군, 백발의 오대감, 왕실 여인, 그리고 왕해까지 네 세력의 최종 회합이 이돌계가 유도한 폐쇄된 소금 창고에서 열립니다. 그들이 권력의 판을 짜고 있을 때 시울이 왕해를 겨냥해 난입합니다. 시울의 난입은 대호군 일파에게는 예상 밖의 변수였습니다. 혼란 속에서 시울은 왕해와 격렬하게 맞붙습니다. 시울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이돌계는 미리 매복시켜 둔 포도청 병력과 왕실 세력의 사병들을 동시에 투입하여 회합 장소를 포위합니다. 이돌계는 대호군에게 역모죄를 씌우고 왕실 세력에게는 비밀 회합의 죄를 물어 모두를 일망타진하려 합니다. 이돌계는 자신이 판을 짰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정천은 이미 이돌계의 함정을 눈치채고 왕해를 쫓던 시울이 회합 장소에서 습득한 대호군의 반정지도 초본을 가지고 현장에 도착합니다. 정천은 이돌계가 모두를 숙청하려는 순간 진정한 역모의 증거는 대호군의 야욕이 담긴 지도와 최은의 소금 장부이며 이돌계 역시 그 부패의 사슬에 엮여 있음을 현장에서 폭로하여 이돌계까지 궁지에 몰아넣는 극적인 반전을 시도합니다. 탕류구화 최종화는 세 남자의 운명적 대면과 결단으로 정천의 폭로와 동시에 대호군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최후의 발악으로 자결을 시도합니다. 이돌계는 정천을 향해 칼을 겨누고 시울은 왕해의 충격적인 진실 고백 앞에서 무너진 채 서 있습니다. 시울은 결국 복수가 아닌 진실 규명을 선택하며 왕해를 생포합니다. 이 장면은 시울이 복수의 화신에서 진실을 추구하는 영웅으로 거듭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돌계는 정천의 폭로에도 불구하고 왕실 세력의 힘을 빌려 위기를 모면하려 합니다.
하지만 정천은 이미 최은과 함께 준비한 소금 비리 특별 상소문을 조정에 올린 후였습니다. 이 상소문에는 소금 유통 비리를 넘어 이돌계가 정천을 역모로 몰았던 배경, 그리고 대호군과의 거래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려 했던 모든 죄상이 명확한 증거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최은은 아버지 최정엽이 남긴 유언 숨겨진 추가 장부를 바탕으로 상소문을 완성했습니다. 소금 상소는 단순한 비리 고발을 넘어 조선 경제를 쥐고 흔드는 뿌리 깊은 부패 구조를 해체하려는 사회개혁 선언이었습니다. 결국 이돌계는 왕실 세력에게 토사구 팽당하고 정천의 끈질긴 추적과 최은의 결정적인 증거로 인해 몰락합니다. 이돌계와 대호군이 제거되었지만 정천은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더 큰 싸움의 시작임을 직감합니다. 권력의 공백을 메우려는 또 다른 간신들이 등장하고 조정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정천은 잠시나마 얻은 안정을 뒤로하고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과거의 잘못까지 바로잡으려 합니다. 모든 사건이 정리된 후 최은은 아버지의 죽음과 상단의 부패라는 아픔을 딛고 일어섭니다. 소금 유통권을 조정에 자진 반납하는 대신 서강나루를 중심으로 투명한 상업 질서를 구축하는 데 전념합니다. 그녀는 상인들이 부패한 권력의 도구가 아닌 백성을 돕는 경제 주체가 되도록 이끌며 새로운 조선 경제의 물길을 냅니다. 최은은 아버지의 유산을 숭고한 책임감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녀는 단순한 상단 주인이 아닌 부패한 세상을 바로잡는 사회개혁가이자 정천의 정의 실현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 진정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합니다. 시율은 왕의 생포와 정천의 조사를 통해 어머니의 과거가 복잡한 정치적 희생이었음을 인정하고 복수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는 정천과 최은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한 후 홀로 다시 나루를 떠납니다. 그는 더 이상 왈패도 복수심에 찬 젊은이도 아닙니다. 시율은 자신의 강한 힘과 정의감을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민초들을 위해 쓰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나루를 떠도는 떠돌이 의적이 되어 권력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전설 속의 영웅으로 남습니다. 정천은 조정의 관리로서, 최은은 경제의 선봉장으로서, 시율은 민초의 수호자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탕류 같은 세상을 맑은 물길로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암시하며 드라마는 막을 내립니다. 시율의 독백. 탕류는 맑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강물은 흐른다. 멈추지 않고 방향을 틀어 결국 바다에 닿는다. 우리는 그 흐름이다라는 말을 남기며 드라마는 막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